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 풀이 에일리시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좀 이 에일리시 사주 보니까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현실이 힘들어서 공부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 발견하는 거죠. 아, 내 행동이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바꿔봅니다. 내 말도 바꿔보고, 뭐 심지어는 직업도 바꿔보고, 자기 이름까지 바꿔봅니다. 그걸 에고라고 해요. 즉 나의 사회생활을 바꿔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별로 인생이 달라지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명리라는 것도 잡아보니 지푸라기밖에 안 되는구나. 물속에 가라앉는 현실을 바꿔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체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현실 생활도 나의 인생을 바꿔주지만 내 인생을 바꿔주는 것 중에 또 큰 하나는 나의 내면 세계예요. 그래서 나란 사람의 중심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나의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분석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강의 중에 그는 1919년에 독일 나치당이 출현할 거라든지 히틀러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알았냐? 그 당시에 정신과 의사였어요. 임상을 하다 보니까 독일인 정신 이 환자들 하나하나에게서 비슷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미 나치와 히틀러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내적인 갈망이라든지 유대인의 증오라든지 그런 게 독일인 환자들 하나하나에게 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임상을 통해서 칼 융이 발견한 것은 한 사람이 가지는 움직이는 어떤 이미지, 내적인 의식이 미래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융은 주장한 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걸 무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다 해서 무의식은 아닌데 어쨌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예요. 영성학계에서는 참나, 참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인간 내면의 또 다른 나의 어떤 생각이 나의 의식이 현실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 이제 흔한 얘기죠. 돈 100만 원 자기 암시 뭐 끌어당기며 붙이 이제 그거는 에고고 미신이고 물론 에고도 중요합니다. 에고적 나는 사회생활하는 나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외형적인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칼 융이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을 나눈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렇게만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의 인생을 바꾸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칼 융이 얘기한 거는 주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의식을 현실로 연결시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칼 융의 주장이에요. 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유인데요. 아까 말했던 돈 100만 원 자기 암시 이건 미신적인 것이고 진정으로 자기 안에 내가 갈 길을 지시하고 있는 신성과 소통하면 그걸 따르면 에고가 내 안에 참자와 소통해서 진짜의 나의 길이 뭔지를 분별하고 따르면 그 이미지가 현실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 기도하고 수련하고 실천하고 봉사하고 명상을 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참나, 이 참자를 키워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와 에고가 소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참다운 중심이 세워지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또 다른 나의 현실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얘기를 그 에일리 씨를 보면서 먼저 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 에일리 씨 같은 분이 최고의 디바가 뭐 고민이 있을까 했는데 그 오은영 박사님인가요? 그 금쪽 에일리 씨 편의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어떤 무대 공포증이라든지 압박감,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 심지어는 무대 전에 몸이 아픈 상황까지 그 심적인 압박감 때문에 그래서 방송도 빵꾸 내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런 대답이 왔다는 거죠. 근데 나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댓글에 외모 지적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위축감을 가지고 압박감을 가지고
거의 이제 잘못하면 공황장애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 전에 압박감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듯한 관객의 눈빛을 느낀다는 거죠. 그 정도면 엄청난 위축감이에요. 뭐 자기가 준비한 멘트도 제대로 날리지 못하고 다음 곡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뭐 외모 지적 오니까 감량도 하기도 하고 뭐 예뻐졌다는 사람도 있고 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맞추기가 어렵죠.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결국 고민하다가 하루에 500kcal 그 정도밖에 못 먹고 살을 뺐으나 결국 성대 결절까지 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관심이 좀 생겼고요. 이 사주를 보니까 뭐 시주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추정이라서 제가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 지지의 편관이 두 개가 있잖아요. 사화 편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언제나 있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창이나 선봉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편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강하면 자기를 극해서 정신적으로 아주 취약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면 앞으로 나가서 선봉에 서야 될 사람이 너무 강한 편관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 두 개씩이나 있었으니까 아마 무대 공부 중이나 뭐 우울로 무너졌겠죠. 그런데 뭐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컨셉이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고민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만은 에일리시는 사실은 최고의 디바로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저는 에일리시는 자기의 중심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추정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주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지 않으면 이 사주로서는 풀리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사주를 어거지로 풀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를 대입해가지고. 저는 여기서 뭔가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천간을 먼저 이제 봐야 돼요. 천간이라고 하는 건 나의 의식이에요. 그 에고에 해당하는 부분, 나의 의식적인 행동, 외면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 천간의 기토, 정인이 역시 또 두 개나 있네요.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일단 하나가 적당한데 두 개 정도 있으면 과도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인,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지만은 또 이제 오행적으로 보면 이 기토라고 하는 거 이것은 자기를 잘 알고 자기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그것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얘기를 잘하는 성분이에요. 조분조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천간에 정인, 이 기토 두 개가 올라가 있다 하면 자기를 잘 드러내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뭐 인터넷에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고민이 있는 건 몰랐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토가 있으면 자기가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현명해가지고 자기가 편안한 방식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담시에 보니까 자기의 상황은 잘 말한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마음을 털어놓지를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에도 상담을 받기로 해놓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왜 중요한 것은 드러내지 못할까? 이 기토라는 게 자기를 잘 드러내는 오행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객관적 사실만 전달할 뿐 속마음은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치료를 잘 받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왜일까? 이제 지지사와 이 편관 이 안에 있는 지장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장간에 있는 게 작은 거잖아요. 좀 미력한 성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무의식이라고 한번 연결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무의식이 에고와 더불어서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 그 천간에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반응하는 것이지만 나의 무의식도 현실에 맞닿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무의식으로 이 지장간에 있는 이걸로 수천만 번 반복적인 생각, 행동을 하니까 그게 현실을 안 만들 수도 없어요.
어떤 분이 이 지장간을 쓰냐 못 쓰냐 이런 분들이 이런 질문이 많아요. 속속들이 다 씁니다. 쓸 수밖에 없죠. 적극적으로 쓰느냐 이것을 잘 다듬어서 아니면 소극적으로밖에는 쓰지 못하느냐 이게 다를 뿐이에요. 사화안에 지장간에 무토, 병화, 경금이 있네요. 이 무토가 있어요. 보니까 이 무토는 기토와는 달리 외부의 생각과 주장을 수용해서 일단 받아들여서 기토는 잘 외부로 얘기하는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외부의 것을 수용하는 성분이에요. 그 수용한 것을 머금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토에 비해서 무토는 좀 큰 사람으로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에일리 씨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기토답게 사근사근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잘 드러내고 사교적인 것 듯해도 사교적인 거 맞죠? 그러나 또 속에서는 좀 수용하고 비판이나 댓글 이런 거를 속에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지만 큰 사람으로서 뚝심 있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자기를 잘 단련한 사람은 이게 분명히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에일리 씨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선천적으로 그런 보국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면이 비교적 잘 단련된 분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봐서는. 그러면서 이제 병화가 있으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잘 안 되면 뭐가 잘못됐지 한번 물어보고 바꿔보고 뭐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는 거란 말이죠. 목표의식이 뚜렷하죠? 뭐가 문제야?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병화란 말이죠. 그리고 경금. 경금이 여기 있네요. 사실은 병화라고 하는 사화라고 하는 것 속에 경금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네요. 근이죠. 뿌리. 뿌리니까 주체성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만 있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더 많어. 이런 게 있어야 자기 자신을 세우거든요. 근이 없는 평가는 굉장히 허약해요. 이 근이 있어야 실력을 키우거든요. 왜냐하면 뿌리라고 하는 게 안과 밖이 동일해야 되니까 자기를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고 한번 실력으로 붙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나의 무의식의 어떤 요소일 수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토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병화, 경금 계속 화급금 하면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화급금이라는 건 리더죠. 화급금 하면 리더가 된다. 결국 최고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도의 내공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자기가 내면을 계속 단련해서 수련을 해서 명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자기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는 분도 계십니다. 잘은 알 수 없지만 에일리 씨의 내면은 그렇게 단련된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허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거스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에일리 씨처럼 이렇게 단련이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극복해서 최고의 디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건지 저런 건지를 판단해 봤을 때 이 정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큼의 근심과 고민과 무대 공포증이 있다. 저는 분명히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측면이 이분에게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봤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조금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현실이 힘들어서 나의 에고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사회생활을 심지어는 뭐 직업과 그 이름까지 바꾸는데 이름 뭐 나이 들어서 이름 바꾼다고 해서 그 불러주는 사람이 몇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절박하니까 나의 인생이 비참하니까 이름까지 바꿔보는 거거든요.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을
별로 달라지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드렸을 때 지푸라기밖에 안 되나? 나는 점점 가라앉아 가는 것 같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현실이 바뀌어지질 않네. 이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에일리 씨도 에일리 씨지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연결되시는 분들에게 이걸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바꿔주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의 내면에 있는 그 세계다. 그래서 나의 중심을 제대로 잡고 거기에서 그걸로 나의 에고와 그것이 소통하게 만들어 보자.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 나의 에고라고 하는 거 사회생활도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갈고 닦은 거예요.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굽신굽신대고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때론 피도 흘려가면서 때로 땀도 흘려가면서 만들어놓은 게 내 명함에 있는 내 이름이잖아요. 직업 뭐고 이제 그게 에고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으로 한계가 됐다면 나의 내면과 내 에고가 소통하게 하자.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길을 발견해서 그 길로 가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을 현실로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칼 융이라고 하는 대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으면 뭔가 근거가 있었겠죠. 한번 그렇게 해서 나의 인생을 바꿔보는 길, 저는 이 길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처음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자기 종교도 다르고 자기가 행동 특성도 다르고 하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명상하고 기도하고 수련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실천하고 또 신의 뜻이 뭔지 따라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참나, 이 참자를 깨끗하게 키워내는 거죠. 그렇게 키워낸다는 게 내 인생을 좀 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신이 나에게 부여해준 그 인생의 소명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그 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과 내 에고가 소통하면 참다운 나의 길이 잡아지는 거죠. 저는 에일리 씨는 분명히 그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대 공포증이 있으면요. 그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게 정말 무대 공포가 오고 방송 공포가 오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까지 했더라고요. 그만큼의 위협적인 어떤 것들을 극복했다면 분명히 내면의 중심을 반드시 세웠겠다. 그 길로 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했겠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런 길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에일리 씨 사주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